자, 지금 오늘은 조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제 영상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거시경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비트코인 잠깐 볼게요. 일단은 이 추세를 저희가 중요하게 봤고 여기가 107K였습니다. 그쵸? 이 107K를 이탈하면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170K에서 이제 뭐 손절을 하신 경우도 있고 홀딩을 하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 그림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손절하신 분 말고 이제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헤드앤숄더의 그림을 그려버리면 저희가 94K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 손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비중 조절을 한다거나, 이 둘 중 하나는 하는 게 좀 더 좋긴 하고, 아 나는 시드를 별로 들어가지 않아서 좀 견뎌볼 거예요 하면 상관없어요. 단 펀더멘탈이 좋거나 메이저거나 아니면 추세가 조금 우상향인 거가 좀 더 좋겠죠.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조금 내가 난해하거나 너무 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너무 조금 내가 어렵다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자세하게 해버리면 리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 채널이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서 약간 조금 우회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거시경제를 좀 보고 싶어요. 거시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파월은 금리 인하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금리 인하를 못하겠다. 왜? 금리를 왜 못할까? 트럼프가 관세를 올렸기 때문이죠. 그쵸? 근데 이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면은 물건값이 오르잖아요. 근데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여기에 불을 붙여주는 셈입니다. 인플레이션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러는 거예요. 파월이 트럼프를 믿고 야 금리 인하를 해줄게 네 말대로 라고 했는데, 트럼프 갑자기 관세 200% 때립니다. 뭐 갑자기 영국에 가가지고 너 관세 60% 때릴게, 너 70% 이럴까봐. 왜냐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근데 금리는 내려가지. 그럼 이게 더 오르죠. 그러니까 경제가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관세를 아무리 움직여도 인플레이션은 오르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가입니다. 유가가 뭐냐면은 기름이죠. 기름인데 이 항만에 움직일 때 우리가 배송을 하잖아요. 그죠? 배로 이렇게 배송을 할 때 이 유가가 내려가면은 배송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건값이 내려가는 원리죠. 그래가지고 유가가 내려가면은 인플레이션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관세를 아무리 올려도 상관이 없을 거야. 그리고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여러 나라에서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약간 이제 소비도 침체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네가 안 하면 경기 침체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인하를 해줘야 된다고 계속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편이고, 파월은 경기 침체가 이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황도 하는데 물건값이 오른다. 이거는 막지를 못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월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신뢰를 주면은 파월은 하겠죠. 근데 서로 신뢰가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애는 사실은 파월은 민주당이랑 친하거든요. 민주당 기반이 월가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기반이 이제 파월이고 얘는 공화당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또 말을 엄청 바꾸기로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에 있는 건데, 오늘 고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비농업 고용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경기 침체로 하반기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네프콘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네프콘에 다 한 내용인데 아마 글로 보셔서 이해를 좀 못하실 수도 있어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용이 만약에 이제 좀 안 좋게 나오니까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진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베센트라는 사람이 재무부 장관이거든요. 이 사람인데 미국은 채무 불이행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모르죠. 왜냐면 무디스가 얼마 전에 그 신용 등급을 강등했죠. AAA에서 AA로 2단계로 강등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너네 이거 부채 막을 수 있어? 부채 이자 너네 이거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베센트도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 장관이란 사람이 아무 책임감 없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베센트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 GDP 나우를 봐라. 이 GDP 나우를 보면은 이게 우리가 1분기 때 이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 왜 그랬다 했죠? 수입이 수출보다 높기 때문에. 그쵸? 왜냐면 관세를 하니까 이제 애들이 물건값이 올라가겠네 한 다음에 이제 수입을 더 해버린 거죠. 근데 수출이랑 수입을 비교했을 때 수입이 월등히 높으니까 GDP는 수입과 수출에 대한 산출이거든요. 근데 수입이 훨씬 높아. 왜? 관세를 한다니까. 물건값이 더 오르겠네? 쌀 때 사놓자. 1분기에.
그러니까 이 수출이 굉장히 비교적으로 낮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GDP가 내려간 거다. 그게 펀더멘탈이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축적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침체나 공황에 대한 리스크는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GDP 나오고 갑자기 왜 올랐냐? 베센트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 GDP 나오를 봐라. 지금 3.8, 4.8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성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미국은 나중에 GDP를 끌어올릴 거야. 그러니까 이 부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원리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의사예요. 근데 은행 가가지고 1억을 대출받았어. 근데 의사라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 1억을 대출해주는데 제가 만약에 학생이에요. 학생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입니다. 학생이 1억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이 들어오는 거야. 야, 너 뭘 믿고 네가 대출을 해? 근데 제가 의사죠. 이게 GDP 나우로 치면은 4점 몇 대예요. 근데 학생은 GDP 나우로 치면은 0점 몇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이런 원리로 생각을 하면 내가 능력이 되거나 약간 조금 뭔가 뒤에 배경이 있다면은 이런 부채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집을 클리겠다 이거죠. 결국에는 저희가 옛날에 23년도에 말했던 거 생산성 향상을 늘리게 되면 미국의 GDP는 올라가고 성장률은 더 증가할 것이다. 그걸로 부채를 커버할 거고 미국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관점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옛날에 ABC 파동도 봤었죠. 근데 이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B파가 높아서 이게 만약에 ABC라 가정을 해도 아마 이 C파가 강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떨어질 때는 여기까지 조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저희도 막 진짜 이게 여기니까 풀매수해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사실은. 왜냐면 이 경제라는 게 저희가 한 단계 앞서서 이제 조금 예측을 하는 거지 이걸 100% 저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시경제가 운 좋게 이제 맞아오고 흘러왔지만 옛날에 여기서도 막 무슨 시즌 종료 얘기 많이 나왔었죠. 여기서도 한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빠질 수는 있지만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이제 저희도 많이 언급을 드렸던 건데 140원을 깨지 않으면 괜찮다. 이 미국이랑 달러가.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간극이거든요. 간극. 그러니까 이 달러 자산과 이 달러가 엔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달러가 비싸니까 엔화로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이 자산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엔화랑 달러가 간극이 점점 줄어드네. 그럼 내가 엔화로 투자한 이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팔겠죠. 근데 엔화로 투자를 했다 했잖아요. 이 투자 자금을 빼겠죠. 그럼 이제 폭락이 나오는 건데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140원을 직접 깨야지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아슬아슬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24년도 작년 8월쯤 그때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뭐 얘기 나오면서 했잖아요. 그때가 이때거든요. 근데 이때도 한번 나올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막 되게 쏟는 그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지지를 오히려 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 차트라는 건 결국에는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왜냐면 함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일어날 수가 없고 저희들의 관측으로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미국 쪽도 우상향을 하는 그림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 2기가 됐죠. 그래서 관세가 생각보다 1기보다는 약할 거라고 했는데 약하고 있죠. 왜냐면은 계속 증시를 신경 써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90년도 이후로 최대 큰 상승폭입니다. 근데 이렇게 반등하는 거는 엄청난 큰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나스닥이 웬만하면 물론 여러 관점이 있겠죠. 물론 이렇게 수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수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수렴보다는 그럼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이 200 EMA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비비다가 올라가 주는 게 좀 더 이상적인 무빙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막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진 않고 금리 인하로 가는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인플레는 낮고 고용은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의 환경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지금 경제 성장률을 내리고 있죠. IMF도 내리고 있는데 이거는 관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미국이
3.3에서 2.8로 내렸잖아요. 그죠? 근데 선진국이 3%만 성장해도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진국은 1%도 괜찮은 겁니다. 1%, 2%도. 근데 3%는 엄청난 성장이거든요. 근데 2%를 내린 것 뿐이니까 막 이것 때문에 막 이제 막 무너진다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저희는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